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들어갈 텐데 오늘은 바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곱사건이라는 과정 설명해 드렸죠. 그 곱사건의 과정 중 특정 제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순열과 조합이 갈라질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살짝 오시면 우리가 일단 순열과 조합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라는 걸 먼저 살펴봅시다. 순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 뽑아놓은 R개를 나열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 핵심이 뭐냐면 나는 나열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배열 자체가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조합은 뭘까?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옵션이 두 가지인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뽑기만 하기 때문에 배열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죠. 예, 배열은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 R개를 나열하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R개를 나열하기 라고 설명해 준다. 다만 이때 가장 중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지? 라고 할 때 이 배열 가지수가 방법이 한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설명하는 게 뽑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의 특징은 바로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과정이 현재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이거 보고요. 이것은 바로 나열 방법의 수예요. 나열 방법의 수, 나열 방법의 가지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과정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 말이 모든 걸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그냥 공식에서 뽑고 나열하는 건 순열, 뽑는 건 조합이라고 하지 말고 조합의 경우도 두 가지, 뽑는다는 과정, 두 번째는 뽑아서 나열하는 과정.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이라는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이 나왔고 이제 순열의 종류도 볼 텐데, 두 번째는 순열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토탈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재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인가요? 잠깐 6페이지하고 14페이지 6페이지하고 14페이지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배우는 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라는 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있어요.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조합의 곱이 있어요. 조합의 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분할과 분배라는 과정.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순열 조합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다 요거까지 포함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경우의 수는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야,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는 거죠. 실제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근데 공부가 딱 끝나잖아? 그러면 공부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개념서를 공부할 때는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입니다 라고 공부하고 나면
그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나는 이미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입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문제 풀 때도 이거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제를 우리가 의식을 한 채로 문제를 보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공부를 다 끝나서 마지막에 연습 문제, 종합 문제처럼 대단한 문제가 싹 섞여서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자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가 떠오르지가 않는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되지? 라고 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게 안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내신 과정이면은 경우의 수만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겠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제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공식으로 한 개의 문제가 풀리게끔 문제를 구성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능이라는 과정을 가면 항상 하지만 선택 과목은 10문제, 이제 확통은 무조건 10문제를 내야 돼요. 그러면 확통에서 10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경우의 수에서 한 3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 근데 경우의 수는 이미 앞에서 했지만 이항정리라는 것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 배울 거고요. 그러면 순열조합하고 중복조합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순열조합은 요거 단독 한 문제 나온다 치면 나머지 이 7개 중에서 한 문제 내야 돼요. 자, 누굴 내야 될까요? 7개를 갖고 한 문제 낸다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 수는 없잖아. 자, 한 문제에다 어떻게 해야 돼? 이 7개의 개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3개나 4개의 공식이 혼합되게끔 문제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자체도 이 공식을 쓰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문제 안에도 이거 그래서 2-3개의 공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사실상 30번 문제로 출제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식을 외워서 풀기보다는 이 각각의 공식의 설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경우의 수의 포인트는 선 상황 정리와 후식 정리예요. 그러니까 상황 정리를 하다 보면 순서를 매기는데 순서를 매길 때마다 공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구분하는 건 뭐냐면 순열이면 순열이지 왜 이 4개가 되느냐. 그럼 이 4개는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배워보자라는 거야. 자, 설명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순열만 먼저 공부해 보자고. 자, 순열에는 종류가 몇 개? 그러면 4개야. 그러면 이 4개라는 건 뭔가 작은 특징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런 뜻이야. 여기가 순열이라는 땅이거든. 그러면 기준선 하나 딱 그었어요. 선 하나 그어주면 영역이 몇 개로 갈라져? 2개로 갈라져. 맞아. 그러면 여기다 하나를 더 갈라줘. 그럼 몇 개로 갈라져? 3개로 갈라져. 그러면 땅을 하나만 경계선을 쓱 그어보자 하면은 땅이 총 몇 개로? 4개로 갈라진다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기준선이 몇 개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 몇 가지야? 하면 정답은 3가지다. 자, 순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순열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선택당하는 것. 선택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 바로 R 구분하기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야. 선택당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기준선 3개가 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쭉 달아놓으면 기준선이 뭘까?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있어요. 나열 순열. 그러면 얘네들을 구분 지어주는 3가지의 기준선이 뭘 거냐라고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배경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서로 다른 배경이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기준이 명확하냐 이 되는 거야. 기준 명확. 세 번째는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배경이라는 것은 선택당하는 것을 설명해줘요. 선택당하는 것.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메뉴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을 때 뭐 하죠? 메뉴판을 딱 펼치고 메뉴판 중에서 우리가 고른다는 거죠. 근데 그 고르는 것이 어때? 서로 다르냐?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수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단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하면은 사실은 얘가 선택을 당한다 이 되는 거죠. 얘가 뭔다? 선택을 당한다. 아, 그럼 이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세요. 1, 2, 3, 4, 5 어떻죠? 전부 다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서로 다른 배경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고르려고 할 때 그 메뉴판을 딱 봤더니 같은 글자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설명하는 게 만약 111 그 다음에 23 이게 2가 있다 치면 이걸 가지고 5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한 번 썼다고 또 쓰면 안 돼 라는 것은 얘네들을 전부 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때요? 11122면 같은 글자가 존재해야 안 해? 바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의 선택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르냐? 같은 것이 한 개도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서로 다른 배경입니까?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이 3가지는 전부 다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서로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딱, 자, 골라볼까 했더니, 어머, 같은 게 있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같은 문자, 나열순열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당하는 것이 같은 글자가 한 개라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구분 지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이 서로 다른 배경을 통해서 같은 문자 나열순열은 탈락을 시킨 거야. 그러면 요번엔 누가 와야 돼? 하면은 기준이 명확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 중에서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3자리 정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3자리 정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 자리가 선택을 하는 쪽인데 여기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입장이야 하면은 선택하는 것의 입장인 거야. 선택하는 것.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는 숫자를 쓰더라도 맨 앞에 들어가면 뭐가 돼? 이때는 300이 되는 거야. 이때는 300.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돼? 하면은 이것은 30이 되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의 자리에 숫자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하면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3이라는 숫자를 넣더라도 얘가 어느 자리에 들어갑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갑니까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라고 묻는 거야. 그때 의미가 달라요? 라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준이 명확한 건 누구야? 하면은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과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그리고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은 전부 다 기준이 명확하다. 하지만 원순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청량열차를 타잖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 가면 사람들이 청량열차 타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와서 줄 설 때 어떻게 탑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맨 앞에 볼 때의 관점과 맨 뒤에서 볼 때의 관점이 어때요? 다르겠죠?
그래서 막 진짜로 막 스릴을 즐긴 친구는 무조건 앞에 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겁이 좀 많아요 하면은 중간이나 이제 맨 뒤로 가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내 앞에도 사람들 머리가 보이면요,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때요? 내가 맨 앞에 타는 것과 중간 타는 것과 맨 뒤에 타는 것은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에버랜드에 보면은 관광열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통이 있죠. 통이 이렇게. 그래서 이 통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타면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타면 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는 어때요? 내가 처음에 타든 나중에 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어차피 여기 타도 한 바퀴 돌 거고, 나 여기 타도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내가 꼭 맨 앞에 타야 돼. 이 사람보다 먼저 타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각각의 자리가 전부 다 균등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뜻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차이가 되는 거야. 각각의 자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건 누구냐면, 이제 남은 건 뭐야? 기준선이 딱 2개 남았죠. 그러면 중복을 할 거야 말 거야? 나는 중복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결국 만들어지는 이 룰에 의해서 배열되는 게 바로 순열의 가지수 4개가 되는 거야. 중복하지 않는 순열, 중복하는 순열, 원순열, 같은 문자 나열 순열. 여러분들 교재에 선생님이 이 표를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하면은 바로 이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이 똑같이 뽑아서 나열한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중복하지 않는 순열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원조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짝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짧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능을 따지면 이제 강호동 씨, 아니면 뭐 유재석 씨, 신동엽 씨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능 PD야. 그 예능 PD면 아무래도 2가지예요. 기존에 하던 거 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식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걸 하고 싶어. 2번째는 뭐냐면 시청률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쵸? 시청률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SBS의 런닝맨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퀴즈 풀고 막 놀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하는 이런 예능 프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신선하긴 한데, 거꾸로 말하면 시청자의 입장에선 낯설단 말이에요. 신선한데 낯설어. 그거 어수선한 거지. 자, 이러다 보면은 거꾸로 나는 이 사람 이거 싫으네 하면은 시청률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확보가. 자, 그래서 이제 예능 PD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신선한 걸 하자. 그런데 시청자들도 잡아야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일단 시청자들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는 유명한 MC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재석이라든지 강호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박이 난 거야. 그러면 대박을 내면 나머지 짝퉁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MBC, SBS, KBS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프로가.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슈퍼스타 K가 성공했잖아. 오디션 프로가. 그거 그대로 베낀 게 MBC에서는 위대한 탄생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SBS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K-팝 스타 나왔죠. 전부 다 결국에는 신인들 발굴해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중복하지 않는 순열의 원리를 배우자. 그러면 거기서 차이점, 이 중복을 허락하냐 마냐는 부품만 딱 갈아 끼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부품만 갈아 끼면 바로 얘 갖고 3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중복하지 않는 순열을 배우는 순간 결국 나머지 순열들도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첫 번째 이 중복하지 않는 순열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살짝 한번 지워 볼게요. 아마 촬영 시간이 아마 지금 꽤 돼서 아마 한 15분, 20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순열 조합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보고 바로 연결해서 칠판 정리했으니까 바로 다음 화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